안녕하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의 지혜인 연구원입니다. 이번에는 XML의 국제표준인 W3C 권고안 기술문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 약칭 W3C는 월드와이드웹을 위한 표준을 개발하고 장려하는 조직으로 팀 버너스리를 중심으로 1994년 10월에 설립되었습니다. W3C는 회원기구, 정직원,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웹 표준을 개발하는 국제 컨소시엄이며 설립 취지는 웹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프로토콜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월드와이드웹의 모든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W3C에서 표준화한 규격을 정의하는 문서를 기술문서라고 하는데, 기술문서는 노트, 초안, 후보 권고안, 제안 권고안, 권고안 이렇게 5단계로 발전됩니다. XML 1.0 W3C 권고안은 1998년에 처음 채택되었으나 2004년과 2006년에 1.1로 변경되었으며 본 영상에서 소개하는 XML 1.0 제5판이 W3C의 2008년 최종 권고안입니다. 둘 사이에 큰 차이는 없고 핵심은 이미 1.0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XML은 확장 가능한 마크업 언어, Extensible Markup Language의 약자로 웹에서 구조화한 문서를 표현하고 전송하도록 설계한 마크업 언어입니다. 문서 내용에 대한 구조와 의미를 기술하기 위한 언어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고 확장성이 뛰어나며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XML을 SGML, HTML 같은 기존의 마크업 언어와 비교해보면 화면에 보이는 표와 같습니다. SGML은 방대한 내용과 구조를 정의하기 위한 메타 언어로 XML과 마찬가지로 사용자 정의 태그를 지원하며 문서의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구성과 문법이 복잡해 문서를 작성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마크업 언어가 HTML이며 SGML 태그 중 일부를 미리 정의해서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용할 수 있는 태그가 제한적이고 문서의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단순한 구조의 문서이기 때문에 문서에 포함된 정보 간의 연관성을 표현할 수 없고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검색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SGML과 HTML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XML이며 SGML과 동일 웹상의 교환 문서이면서도 SGML을 단순화시켜 작성이 편리하고 정확한 검색까지 가능합니다. 이처럼 XML은 SGML 형식으로 제한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므로 구조적으로 SGML 문서를 준수합니다. XML은 1996년에 W3C 산하의 XML 워킹그룹, 원래의 SGML 편집위원회에 의해 개발되었고 1998년에 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W3C에서 XML 표준 개발을 리드했던 존 보삭은 XML에 대해 향후 XML은 웹 기술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진보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XML은 어떤 플랫폼에서나 읽을 수 있는 포맷을 제공하기 때문에 특정 회사의 제품과 관련된 특정 환경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W3C 권고안에서 작성된 XML을 설계함에 있어 따라야 할 10가지 목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XML은 인터넷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XML은 다양한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해야 한다. 세 번째, XML은 SGML과 호환되어야 한다. 네 번째, XML 문서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기 쉬워야 한다. 다섯 번째, XML에서 선택사항은 최소여야 한다. 여섯 번째, XML 문서는 인간 가독형이고 매우 명확해야 한다. 일곱 번째, XML 설계는 빠르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여덟 번째, XML 설계는 정형적이고 간결해야 한다.
9번째, XML 문서는 만들기 쉬워야 한다. 10번째, XML 마크업의 간결성은 무시될 수 있다. 다음은 XML의 문서, 도큐먼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XML 문서의 구성에 대해 W3C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도큐멘트는 프롤로그, 엘레먼트, 미스크이다. 여기서 프롤로그는 문서 해석기인 파서가 XML 문서를 어떻게 해석하고 파싱할지 알려주는 부분이고, 엘레멘트는 데이터를 기술하는 부분이며 속성은 여러 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스크는 miscellaneous의 약자로 주석이나 처리 명령어 등이 있음을 정의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W3C에서는 문서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조되는 파싱된 개체들은 정형화되어 있어야 한다고 정의했습니다. 정형화란 일정한 형식이나 틀에 맞게 작성한 구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XML에서 시작 태그가 있으면 항상 끝 태그가 있어야 한다 와 같은 일정한 형식에 맞춰 작성한 문서를 적격 문서, well-formed document라고 합니다. XML 문서에서 특수 기호를 사용하려면 개체 참조나 C 데이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개체 참조는 미리 정해진 기호를 XML 문서에서 사용할 때 쓰이는 개념으로, HTML에서는 수많은 문자와 기호를 개체, 즉 엔터티로 미리 정해놓고 사용하고 있지만 XML에서 제공하는 개체는 다음 표에 있는 5가지 뿐입니다. 개체 참조는 각 기호마다 10진 문자 코드나 개체 참조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앰퍼샌드를 XML 문서 해석기인 파서는 우리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지 못하므로 아래의 개체 참조명을 대신 사용하면 문서 작성자가 의도한 앰퍼샌드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책의 편명을 표시할 때 홑 화살 가로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XML 파서는 이 괄호들을 편명 표시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입력해야만 편명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XML 문서에 데이터를 표현하다 보면 더 많은 특수기호를 사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하는 특수기호 문자 코드를 일일이 찾아 사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 때문에 특수기호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C 데이터 섹션을 사용하여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C 데이터 섹션이라는 것은 문자 데이터를 XML 데이터로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C 데이터 섹션은 느낌표 C 데이터 다음에 오는 대괄호 사이에 문자열을 입력하면 앰퍼샌드나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같은 기호에 대한 개체 참조명이나 문자 참조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특수기호라면 C 데이터 안에 넣는 것이 좋고, 특수한 상황일 경우 개체 참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격 문서가 XML의 문법에 맞춰 만들어진 문서라면 valid XML 도큐멘트, 즉 유효한 XML 문서는 일정한 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적용한 XML 문서입니다. 이러한 규칙을 별도로 정의해서 만든 문서로는 DTD, Document Type Declaration 이라고 하는 문서를 선언해 주어야 합니다. XML 문서는 도입부에 XML 버전을 지정하는 버전 선언으로 시작해야 하며, XML 문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DTD, XML 스키마, 네임스페이스 선언이 올 수 있습니다. DTD 문서를 선언하는 것은 XML 문서 내부에 직접 장성하는 내부 서브셋 방식과 외부 문서를 첨부하는, 즉 외부 서브셋 방식이 있습니다. 주로 외부 서브셋 방식을 사용하여 문서 관리에 용이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XML은 DTD 문서와 마크업 속성 처리를 활용해 공백 처리 및 언어 식별 등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XML의 논리적 구조, Logical Structure에 관한 내용입니다. XML 문서는 한 개 이상의 요소를 포함하며, 요소는 문서 내에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태그 정의와 데이터를 말합니다. 또한 속성은
요소 내의 정보나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XML 문서에서는 한 요소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여러 속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속성은 시작 태그의 일부로 표현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요소의 구조와 같이 XML에서 요소는 시작 태그로 시작해서 종료 태그로 끝내야 하고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 사이에는 요소 콘텐츠를 표기하며 이러한 요소의 내용 부분을 PC 데이터라고 합니다. HTML에서는 태그의 요소명이 정해져 있지만 XML에서는 태그의 요소명을 직접 정의해서 사용합니다. 이것이 XML의 가장 큰 장점이자 매력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자유롭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잘못되거나 무의미하게 정의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요소의 내용은 여러 개를 나타낼 수 있으며 요소 내용 안에 또 다른 요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소 값을 이루는 PC 데이터 안에 하위 요소가 혼재하는 것을 혼합 요소, 믹스드 엘리먼트라고 하며 이러한 구성은 한 XML 문서에 서로 다른 구조의 요소를 분류하여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구조의 요소를 여러 번 반복해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내용에 대한 요소 포함 관계는 계층 형태의 트리 구조로 나타낼 수 있으며 실제로 XML 문서를 설계하려면 계층이 구분되어 있는 트리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XML의 물리적 구조, Physical Structure에 관한 내용입니다. W3C 권고안에서는 엔티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XML 문서는 하나 이상의 저장 단위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장 단위를 엔티티라고 부른다. XML 문서에서 계속 입력하기엔 너무 긴 문자열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자열이 있을 때 이 문자열을 하나의 엔티티로 선언한 뒤 선언해 놓은 긴 문자열을 표현해야 할 곳에 엔티티 이름을 대신 사용함으로써 문서 작성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오타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엔티티란 이와 같은 저장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티티를 정의하고 사용하는 예를 보시면 모든 엔티티의 정의는 반드시 대문자로 시작해야 하며 홑 하살가로와 느낌표 사이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옥계로 323 한국학종합연구원 문현관 103호라는 문자열을 연구실 주소로 선언한 것인데 엔티티는 문서 내에서 참조할 수 있는 다른 데이터에 대한 참조이고 임의의 문자열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처럼 사용합니다. 엔티티, 즉 개체는 먼저 사용하는 분야에 따라 XML 문서 내용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일반 개체라고 하고 DTD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면 파라미터 개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분류 방법으로 개체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내부 개체와 외부 개체로 나뉠 수 있는데 내부 개체는 엔티티 정의가 DTD 내에 있는 것이고 외부 개체는 외부 파일에 있는 것입니다. 외부 개체는 XML 문서이거나 이미지와 같은 이진 데이터일 수 있는 것입니다. XML 문서 내부에 있는 내부 개체는 기본적인 XML 문서 규칙에 맞게 작성했기 때문에 파싱한 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개체 중 일부는 파싱한 개체일 수도 있고 파싱하지 않은 개체일 수도 있습니다. 파싱하지 않은 개체로는 이미지, 사운드, 동영상 혹은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XML의 정합성, 컨포먼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성자는 XML 문서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XML 커피 에디터, VSC 등과 같은 검사 프로세서를 활용하여 유효성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유효성 검증 프로세서 절차를 통해 작성자는 XML이 구문상 정확한지 초점을 맞추어 외부 엔티티 선언과 밸리데이션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디터가 유효성 검사를 하는 방식을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얘는 WSC에서 가져온 것인데 XML 문서가 이렇게 버전 선언을 한 다음에 외부 서브셋 형태로 DTD 문서를 선언해주고 노트 엘리먼트 안에 to, from, heading, body 엘리먼트를 포함하는 구조입니다.
이 XML 문서와 타당한 규칙을 준수하는 DTD 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트라는 요소로 가로 안에 하위 요소 그룹을 가진다는 것을 정의하고 각 요소를 살펴보시면 to, from, heading, body는 PC 데이터, 즉 문자 데이터라는 것을 정의해 줍니다. 이렇게 DTD 문서를 보시면 작업자는 XML에 사용되는 요소들이 어떤 구조와 데이터 속성을 가지는지 간략하게 비교하고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validation, 타당성을 비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XML 문서의 표기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XML 문서와 DTD 문서 작성은 기본적으로 정규 표현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옴표를 활용해 문자열을 나타낸다든지 정규 표현식을 활용해 간단하게 요소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 보시는 표현식이 많이 사용되는 표현식들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상으로 W3C 국제표준으로 XML에 대한 기술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영상 상단에 첨부한 W3C 기술 문서 원본과 저희 연구소에서 저술한 위키독스 링크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